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권유경제TV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니콜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니콜라 관련해서 지난 9월 5일 날 저희가 권유경제TV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잖아요. 그 파트너사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니콜라랑 협력을 하고 있고, 뭐 니콜라가 사실 가진 것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협력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이후에 그 GM이랑 니콜라가 갑자기 협력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강 PD님, 우리 그때 되게 당황했었죠. 야, 우리가 좀 이게 문제 있다 그랬는데 GM이랑 협력을 하니까 뭐 GM보다 네가 더 잘하냐 그런 비판이 나와서 약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 주였죠. 그 주 금요일에 힌데버그 리서치라는 공매도 투자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리포트 하나를 발간을 해서 그때 뭐 좀 사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분명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SEC라든지 법무부, FBI가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트레버 밀튼 그 이사회 의장은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트레버 밀튼이 뭐 체포됐다 이런 루머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것이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GM이 협력을 했을 때 왜 그 GM이 협력한 거라고 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GM 같은 경우도 이게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11%의 지분을 확보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 2조가 뭔가를 봤더니 그 GM이라는 회사가 거의 1960년대부터 연료연지, 수소연료연지를 개발을 해왔던 회사예요. 거기 실제로 어떤 그 뭐 시제품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회사의 어떤 기술이 있는데 GM은 지금 단기간 내에 연료연지 자동차, 수소차를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연료연지에 대한 접근권, 니콜라가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그리고 나중에 배처 트럭이 만들어지면 자기네 공장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제시를 한 거라 뭐 현금상의 손해는 없고, 어차피 안 쓰는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기 때문에 GM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거는 지금 그 GM이 그 테슬라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안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 차원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해서 차라리 전기차를 분리해라, 좀 더 친환경차 쪽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 라는 압박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콜라라는 수소차와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런 주주 관계의 어떤 압박을 좀 회피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미국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GM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날 니콜라 같은 경우는 40% 정도 주가가 올랐고, GM은 8% 정도 올랐는데, 이게 그 공매도 세력의 어떤 의혹 제기와 공공기관 SEC와 FBI의 수사로 니콜라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 내용을 보면은 지적한 부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부분은 이게 수소 트럭을 만든 게 아니라 2018년에 언더 위에다 올려놓고 굴렸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잡아서 달리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2016년에 파일럿 모델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뭐 껍데기만 있던 거다. 그리고 안에 뭐 디스플레이 불 켜지고 하는 거는 전기 케이블을 연결해서 썼다라는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보여줬던 인버터 같은 경우는 카사디아라는 회사 거를 사와서 테이프로 로고를 가렸다, 뭐 이런 것들도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눈길을 많이 끌었던 거는 트레버 밀튼 창업자의 과거였어요. 근데 과거에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위 약속을 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10년 전 일입니다. 뭐 중고차 판매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했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석유를 액화해서 만드는 CNG 가스, CNG 전환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뭐 800대를 계약하고 작동하지 않는 트럭 5대만 공급을 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했다고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CNG 가스를 가지고 트럭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그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 CNG 가스가 좀 더 친환경차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CNG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차를 CNG 트럭을 내놨던 건데, 그 CNG 트럭이라고 했던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H2 파워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수소 트럭이라고 만들었던 그 과정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료연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현대차가 20년이 걸렸어요. 아까 GM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했고, 그럼 이게 굉장히 연료연지를 만드는 게 어려운데, 엊그제까지 CNG 가스를 하던, 뭐 CNG 가스를 제대로 했는지도 알 수 없지만 CNG 가스를 하던 사람이 같은 가스라고 해서 수소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7년에 종결이 된 파워셀 스택, 그때도 파워셀 스택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보쉬로 넘어가면서 보쉬도 파워셀 스택을 쓰니까
파워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니콜라하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럼 파워셀 스톡 어차피 보쉬로 가면 보쉬에 파워셀 스톡 들어가니까 니콜라 들어가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파워셀에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우리는 보쉬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다. 보쉬가 누구한테 납품을 하는지는 우리 알 바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그 수소업계 관계자들은 파워셀은 니콜라의 어떤 수준을 보고 한 거다. 자기네들이 스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트럭을 만들 수 없는 회사라는 뉘앙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과정을 보면은 니콜라는 워딩턴이라는 처방 관련하는 회사가 인수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 힌덴버그 리서치에서는 그때 니콜라의 한 직원이 자기가 하는 일이 워딩턴이 우리가 사기라는 거를 모르게 감추는 게 자기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힌덴버그에서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워딩턴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회사냐. 여기 아까 니콜라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니콜라 지분을 갖게 됐는데 1900만 주 중에 락업이 풀리자마자 700만 주를 던졌고 그리고 500만 주를 던졌고 그 다음에 9월 말쯤 락업이 또 풀리면 700만 주를 또 매도할 그럴 주요 세력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뭐 수소 충전소 프로젝트의 창업자 동생이었다. 건설업 하는 사람이었다. 거기에 또 다른 책임자는 골프장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힌덴버그 리서치에 쭉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때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우리나라 회사라면 좀 더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국내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 회사 자체에다 알아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한 시가총액이 40조 원에 달하는 회사의 어떤 CEO의 과거라든지 여기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하나도 검증이 안 될 수가 있나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내면서 그럴 수 있나라는 게 좀 의아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했었네요. 그럼 니콜라가 뭐가 있으니까 엔하이저부시 같은 회사가 미리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포인트였는데 엔하이저부시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고 아니면은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손해볼 게 없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트럭 계약을 맺었던 UX 익스프레스는 트럭을 구매할 자금이 없는 것으로 힌덴버그 리서치는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파일럿 모델을 보통 자동차 회사가 내놓을 때 이게 뭐 파일럿 모델에 꼭 그 매연 파워트레인이 꼭 달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실제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들이 모터쇼 같은 걸 할 때 내놓는 차에는 파워트레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수소 전기차를 출시하는 그런 모터쇼에서도 실제로 차가 없어서 밀어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가 이제 굴러 내려가는 그 동영상도 이게 자체 동력으로 간다는 얘기는 한 적 없지 않냐라는 게 또 이제 밀튼 그 창업자의 해명이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밀튼 창업자는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 이사회 의장을 맡은 사람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티븐 거스키라는 사람인데 여기가 GM 부회장 출신입니다.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관리도 했었고 유럽 사장도 했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그 니콜라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벡터 IQ라는 스펙 회사예요. 벡터 IQ라는 스펙 회사가 상장이 돼 있었고 여기에 CEO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브 거스키 CEO예요. 그러면서 니콜라가 이 그 벡터 IQ하고 합병을 하면서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스티븐 거스키가 니콜라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니콜라가 어떤 인연을 가지고 GM이라는 굉장히 신뢰도 공신력이 높은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GM 부회장 출신의 30년 넘게 GM에서 일했던 사람이 벡터 IQ에 있었고 이 사람이 니콜라의 임원진으로 합류가 돼 있었고 이거를 협력 관계를 맺어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트레버 창업자가 떠나간 이후에 니콜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를 엿볼 수 있는 힌트에 저는 이 그 스티브 거스키라는 사람이 역할을 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 일단 보쉬는 니콜라하고 정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지난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크게 손해볼 건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보쉬는 연료전지 파워트레인,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1차 부품 업체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파트너로 지금 트럭 회사에다가 직접 납품을 하는 게 좀 어려웠다면 니콜라라는 신생회사를 통해서 트럭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니콜라가 파트너가 아니어도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 거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트럭 업체들하고 제휴를 통해서 유럽에서 연료전지 트럭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보시는 굳이 니콜라가 아니더라도 연료전지 시스템을 계속 개발을 해서 니콜라가 이제 GM이랑 해가지고 그쪽 미국 시장을 노린다고 하면은 보시는 오히려 유럽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시장은 뭐 전 세계 트럭 회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높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것도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수소를 굉장히 세게 밀고 있거든요. 여기에 트럭 회사와 제휴를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 노릴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다임러하고 볼보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이게 다임러 트럭과 볼보 트럭은 세계적인 트럭 회사인데, 지금 다임러와 볼보가 합작사를 만들어서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다임러도 1960년대 이전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그 자동차를 직접 만들진 않았고, F3라는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연료전지 사업부를 드러내서 다임러와 볼보 트럭의 합작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볼보는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했고, 여기서는 연료전지 트럭을 올해 말에 내보낸다고 하는데 출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동안 연료전지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둘 다 트럭을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라면은 올해 말까지 한다는 얘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뭐 도요타나 현대차가 있잖아요. 이미 수소 트럭을 만들어내고 실물을 보여주고 있는 도요타나 현대차가 있는데 왜 투자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니콜라를 더 바라보게 될까? 수소차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미래차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훨씬 더 미래에 확산될 차기 때문에 그런 현대차나 도요타 같은 회사도 이 분야에, 수소차 분야에서는 오히려 스타트업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믿지 않고 미래의 미래를 얘기하는 니콜라에 더 열광하는 이유가 저는 너무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봐요. 물론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투자하는 재미는 좀 있겠지만 나의 큰 자산을 투자하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가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 보통 그 수소 관련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GM도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는 그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연료전지를 제일 오래 한 회사예요. 뭐 하이드로제닉스 같은 회사들도 스택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니콜라는 왜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좀 더 멀리 그렇게 다녔을까? 그리고 현대차에다가 트레드 밀턴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현대차에다 협력 제안을 했었다. 근데 현대차에서 거절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모 신문에서 우리나라에서 공개 인터뷰를 한 건데, 여기서 현대차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별게 없더라라는 얘기인데, 연료전지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니콜라와의 어떤 그 접촉을 통해서 서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기술이 분명히 없는 회사인데 여기와 같이 일을 해야 될까? 여기가 굉장히 좀 핫한 것 같은데 핫하면 뭔가 우리도 같이 뜰 거 아닌가? 아니면 굉장히 핫한 회사하고 우리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좀 부담? 내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라는 부담을 모두 다 느끼고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수소산업이라든지 연료전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야, 니콜라가 2023년에 트럭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연료전지 회사들과 니콜라는 관계를 맺지 못했었던 거죠. 오늘 그 CNBC 보도를 보니까 여전히 31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31억 달러면 한 3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밀턴이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1억 6,600만 달러, 그러니까 대충 한 2천억, 1,800억 정도 되는 돈을 포기를 했는데, 그 외 별도로 매진 합의에서는 31억 달러 넘는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3년 동안 니콜라가 회사 정책에 관여할 수 없게 되긴 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저런 거예요. 그 CEO라든지 이사회 의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전 재산을, 나의 재산을 걸고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가를 올리는 것만으로 꽤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다면은 어떻게든 협력사를 끌어들이고 좋은 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랑 협력해요, 저기랑 협력해요 하면서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호재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회사는 주가가 좀 잘 올라가니까 내가 저기다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자기의 믿음이 생기는 부분은 내가 사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 회사를 사랑하게 되면은 뭔가 이 사람의 거짓말을 눈여겨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좋은 얘기를 좀 더 듣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기 싫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자기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니콜라는 끝나는 걸까요, 강 PD님? 저 궁금해요. 과연 니콜라는 그러면 더 이상 수소차를 만들 동력이 없는 건지. 그죠. 네. 이게 좀 결국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하나도 궁금합니다. 어떤 거요? 아, 한화. 예. 예, 여기서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뭐 이렇게 뭐 좌판 깔으라고 뭐 점쟁이냐 그랬는데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전에 그 테라노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기가 피 한 방울로 한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내가 톡 해가지고 피가 뿅 나오면 이걸 가지고 250여 개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 한 요만한 사이즈에. 이걸 가지고 해서 이 의학 키트의 이름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못 맞추시겠죠. 에디슨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은 니콜라 테슬라의 경쟁자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테라노스의 시장 가치가 그 당시에 90억 달러였어요. 90억 달러면은 한 10조가 좀 넘죠. 아까 니콜라는 40조. 여기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그 진단 내용이나 그때 그 CEO였던 엘리자베스 홈스 같은 경우는 여성분인데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그 실력 있는 여성의 모든 모습을 보여줬고 이 사회 구성이 너무나 짱짱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막 전직 군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사회로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진단하는 그 기계가 진짜 아프신 분들 이렇게 집에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환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단을 한다고 항상 피 뽑고 뭐 이게 자주 막 너무나 많은 비용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과 이걸 보내는데 어떤 자기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집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톡 해서 250여 가지의 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그 발명품은 모든 환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노벨 의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매력적이었는데 여기가 결국은 그 사기로 밝혀졌고 그리고 그 회사는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는 SEC로부터 제재받고 10년간 상장사 임원 될 수 없는 중징계 받고 거기에 뭐 그 보건부죠. 여기에 어떤 그 뭐 의료기 관련한 그 관계 부처로부터 뭐 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실험실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고 연방 대배심에서 11건의 혐의로 기소가 돼서 결국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니콜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서 저는 밀턴 CEO의 말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어디까지를 거짓말을 한 걸까라는 거를 생각하기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니콜라가 트럭을 한 대도 팔아본 적이 없다라는 걸 우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 테라노스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 있었고 실제로 납품을 했고 여기에 환자들이 이걸 가지고 검진을 했고 검진 결과를 조작했고 조작한 결과를 환자들한테 줬고 치료 목적에 사용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니콜라는 트럭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이렇게 트럭이 가는 그냥 모습을 보였는데 무슨 자체 동력이 없다는 둥 뭐 파일럿이었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니콜라가 연료연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밀턴 CEO가 내가 이걸 다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쉬가 파워트레인을 만들고 이베코가 트럭을 만들고 내리 충전소를 만든다는 얘기를 항상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기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SEC라든지 FBI가 이거를 사기 혐의로 잡아낼 수 있을까? 이걸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얘가 사기야 그래갖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약간 궁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밀턴 이사회 의장이 사임을 한 게 이걸 모든 혐의를 자기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임을 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떤 투자 유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과대 포장을 한 말실수를 한 게 있다. 사기가 아니라
말실수를 한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걸까?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이거와 별개로 이루어지겠지만 밀튼의 꼬리 자르기가 가능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GM의 부회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GM과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 니콜라와 GM의 협력 관계, 보쉬, 넬 이런 한화 같은 파트너들이 아직까지 이 회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회사가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고 해서 회사가 완전히 그 공중분해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오히려 그 파트너십을 믿고 우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니콜라라는 플랫폼의 밀튼 CEO는 어차피 마케터였으니까 이 사람이 없이도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를 갖게 되면 어때요? PD님? 밀튼은 없어. 근데 밀튼이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고 다녔던 게 좀 과장되고 뭐 속이고 한 게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잘라내. 하지만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고하고 앞으로 GM하고 수소 트럭을 계속 만들 겁니다. 나는 GM 출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경력이 20년입니다. 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거를 끌고 간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니콜라를 사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그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기업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일을 한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감옥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민간 세상이고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다가 개발을 해내면은 기업까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단 말이죠.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3상까지 끌고 갔다 그랬던 실험이 실패를 했을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의 개발이 실패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거에선 실패했지만 다른 거에서 효능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 의약품을 다른 쪽으로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니콜라 같은 경우도 뭐 밀튼 CEO를 딱 잘라내면서 밀튼 이사회장을 잘라내면서 밀튼은 좀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말 잘못한 거지 여기에 파트너십은 공고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쇄신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GM 출신으로서 GM과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업은 결국은 장사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잃어서 망하게 되는데 신뢰를 잃는다는 거는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게 되면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고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거고 채권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은 빚을 냈던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소비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디폴트가 되고 회사에 돈줄이 막히면 결국 기업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니콜라라는 회사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인데 밀튼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위기를 그 사람을 배제한 상태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밀튼이 자기가 또 니콜라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자기가 몰수를 안 당하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또 진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도박 만화를 봤어요. 우리 타짜 같은 도박 만화를 봤는데 아니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도박을 하다가 좋은 패가 딱 떴을 때 제일 큰 사고가 나요. 이렇게 잔패, 짜잘한 패 나왔을 때는 그런 사고가 안 나는데 진짜 좋은 패,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포카드가 나왔다거나 풀하우스가 나왔다거나 딱 그 상황에서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이 상황이 뭔가 조작된 거 아닐까? 누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나한테 포카드를 주고 본인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지만 내 패가 너무 좋다고 느끼고 여기서 큰 돈이 베팅이 됐을 때 나는 여기서 이 상황이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 투자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그런 도박 만화라든지 도박 영화가 끝이 나는데 사실 결국 그렇게 못 믿을 상황에서는 내가 돈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선 적게 벌던 많이 벌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벌어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니콜라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거는 저는 수소 트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2의 테슬라라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장되던 날 100% 주가가 올라가는 걸 전 세계 투자자들이 봤다. 이게 저는 니콜라를 이렇게 만든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 그래도 불확실한 수소 산업이라는 거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수소 산업에 투자하면서 거기서도 경륜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회사가 100%가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냉정한 판단을 못하게 되고 서로 이런 도박판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투자자분들이 공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니콜라라는 데서 워낙 심하게 과장해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욕하려 그러는 거, 탓하려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판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판인지 아닌지를 좀 검증할 때는 뭐 진짜 기술 자체가 너무나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기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아보고 할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에 있는 티어 그룹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되냐. 이게 뭐 세계적으로 티어 그룹이라고 해서 어떤 애는 더 잘 되고 어떤 애는 더 안 되고 뭐 그럴 수야 있겠지만 최소한 수십 년 동안 투자하고 수십 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던 회사라면 최소한 그동안의 경험과 자본과 인력과 기술은 쌓여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니콜라가 이렇게 망하는 걸 바라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소 생태계에 좀 더 건전한 자금과 건전한 기술, 건전한 인력과 건전한 기술들이 더 많이 모여서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좀 더 빨리 도래를 했으면 좋겠고 재생에너지와 그런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 수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에 가능하거나 바로 돈이 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면서 수소 관련한 기업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 통해서 궁금한 내용 또 올려주시면은 다음 권유경제에서 말씀을 드리게 최대한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유경제TV의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